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만은 지금 25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으며 3일 기준 8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9명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건물에 갇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며칠간 진도 5에서 6에 달한 여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 전역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날 지진은 대만 동부의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깊이는 15.5km였습니다. 강진 뒤 곧바로 규모 6.5의 여진까지 일어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규모 7.4 강진의 직격탄을 입은 화롄 지역은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고 도로가 끊기는 등 도시 전체가 흡사 폭격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와 SNS 등에 따르면 산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 발생 순간 산 쪽에서 엄청난 규모의 먼지구름이 피어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땅이 순식간에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체감한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현장에서 탈출하느라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8층짜리 태낭성 빌딩은 지진 직후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2에서 13도 정도 기울어지더니 건물 뿌리가 뽑힐 수준인 45도까지 기울어진 뒤 붕괴 직전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건물은 가까스로 완전 붕괴는 피했으나 바로 옆에 있던 형 건물은 약 1초 뒤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가 여진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완전 붕괴도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근처를 지나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떠났으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모습도 영상과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참사를 막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화롄의 베이빈 거리에 있는 1층 브런치 가게는 건물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인근 고속도로와 터널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도로 곳곳이 폐허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동부를 가로지르는 수악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산사태로 암석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트럭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인근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는 탐방로가 무너져 10여 명의 관광객이 고립돼 구조를 기다렸고 현재 이 공원에는 수백 명의 등산객과 직원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롄과 멀지 않은 신베이시 역시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신베이시에서는 일부 공장 창고가 붕괴됐고 안전우려로 도시철도 운항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버타이밍 폭스콘 창업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급 고층 빌딩의 지붕에 설치된 수영장의물이 지진의 충격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지진이 원자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수준의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으로 타이베이 101타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워낙 강한 지진이어서 로이터 통신은 화롄에서 일어난 지진이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대만의 상황은 SNS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흔들릴 정도입니다. 다리 위에서도 지진의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타이베이 스카이라인의 상징인 101타워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카메라는 강하게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99년 2,000명 넘게 숨진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지진 직후 타이베이 지하철인 MRT는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됐고 대만 전역에서 전국 31만 7천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대만 남단 핑둥에 있는 원전에서 저수위경보가 한때 울렸으나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전력망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심지어 대만 지진의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만에서 약 110km 떨어진 섬인 일본 서남단 요나구니지마에는 높이 30cm의 첫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는 오전 10시쯤 쓰나미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NHK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이 지역 주민에게 해안에서 높은 곳으로 피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 세계는 TSMC 반도체 공장에 피해는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TSMC는 처음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경제신문 등도 TSMC 및 기타 주요 제조업체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TSMC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TSMC 대변인은 생산 라인에서 일부 직원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피해 여부나 그 규모는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다행히 TSMC 팹에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TSMC 팹의 대부분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강진이 발생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TSMC가 내진 설계를 적용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강진이 여파로 대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SMC는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피라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일부 TSMC 팹에서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실제로 혼란한 모습이 보인 만큼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운드리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경우 신주과학단지와 타이난에 있는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대만의 잦은 지진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대를 다지며 중국과 나를 세우는 대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은 종종 있던 일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유례없는 한파로 정전을 맞아 가동이 중지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스틴시의 전력업체 오스틴에너지는 겨울 한파로 인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주요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강제 셧다운되어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무려 4개월이나 공장이 멈추며 3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만 강진은 중국의 해일 경보까지 내려지게 할 만큼 강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지진 직후 해일 1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중국 남부 푸젠성, 광둥성은 물론이고 저장성, 장수성, 상하이 등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을 정도니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욱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TSMC 대만 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만 지진은 반도체 부활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던 일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이 TSMC와 삼성전자를 추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범시킨 반도체 회사로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인데요. 라피더스는 차세대 후공정 기술을 2020년대 후반까지 실용화해 양산 개시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지원은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위주였지만 후공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안팎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라피더스가 후공정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AI용 반도체는 연산, 기억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데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에 담을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칩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AI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공정 부문은 이미 TSMC와 삼성전자가 수십 년 동안 연마해왔기 때문에 라피더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서 이를 키우는 뒷배는 바로 TSMC 때문입니다. TSMC는 독자적인 후공정 기술로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제조를 맡아 일본을 포함한 소재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리고리에 위치한 대만에서 또다시 강진이 일어났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TSMC 공장까지 직원을 대피시켰을 정도이니 같은 부리고리, 일본에 짓는 공장에 대해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지 일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할지 불안해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대만과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TSMC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일본은 더욱더 TSMC의 눈치를 보게 될 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